오늘부터 할 내용이 이제 수열 쪽인데, 수열을 여기 보시면 이게 크게 세 단원 이렇게 있어요. 등차 등기, 수열 합수학적, 수학적 길어서 오늘 할 게 이제 등차 등기. 수열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수열이 어떠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배웠어요. 수열의 정의를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규칙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 보여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규칙이 딱 있어 보이는 게 있지만, 이런 것도 수열이고, 당연히 이런 것도 수열이고, 이런 것들도 수열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수열이다. 딱 봐도 규칙이 없어 보여도 수열이다. 물론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얘네겠죠. 규칙이 있는 게 물론 주된 관심사야. 얘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뭐 수열인 것은, 수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규칙이 있는 아이들이 주된 관심사다. 그래서 각 나열된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우리의 그런 관심사는 뭐겠어요? n번째 항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거 규칙을 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조절하고 지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째 그러면 알아서 바로바로 꺼내볼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야. 그렇지? 바로바로 꺼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좀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항, 첫 번째 항을 우리는 A1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A1을 우리는 초항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러면 n번째 항을 알 수 있겠죠. 1, 4, 5, 7, 9 한번 보니까 얘는 홀수니까 2n 빼기 1 이렇게 되죠.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수열을 간단히 일반항을 가지고 집합처럼 수열 A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열 AN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더 간단하게 그냥 집합 표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이걸 그냥 이 항들의 모임이구나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거기 빨간색 보시면 일반항 A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면 n의 1, 2, 3, 4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수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건 뭐야? n에 관한 어떤 식이겠죠. 뭐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식일 수도 있죠. 아무튼 n에 관한 식이니까 n 대신에 숫자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입하면 될 수 있겠죠. 거기 한번 예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333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차례대로 나열하세요. 1번 AN은 2n 빼기 5. 그게 n번째 항이니까 A1 첫 번째 항은 2 빼기 5니까 3. A2는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A3은 6 빼기 5니까 1. A4는 8 빼기 5니까 3. A5는 10 빼기 5니까 5. 얘는 우리가 배웠던 함수인 몇 차 함수요? 그냥 1차 함수니까 1차식이잖아요. 1차 함수니까 당연히 하나 올라갈 때마다 2씩 커진다라는 건 눈에 보이겠죠. 이런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 바로 밑에 나오니까 차이가 일정하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N은 3의 n승 플러스 1. 3의 n승 플러스 1. 얘는 이제 지수에 관련된 식이죠. 지수 관련된 식. 그래서 A1은 그러니까 그냥 대입 3 플러스 1이니까 4.
A2는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 A3은 3의 3승 플러스 1이니까 28. 뭐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지? A4는 81 플러스 1, 82. A5는 3의 5승은 243 플러스 1에서 244.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AN이 주었을 때 대입하는 건 뭐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이 AN을 찾는 게 목표다. 근데 아무거나 찾는 건 목표가 아니고 여기에 제목처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비율이 일정하거나 차이가 일정한 수열만 일반항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외에 맘대로 낸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수요일에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은 차이가 일정하거나 아니면 그 비율이 일정한 수열만 주로 다룰 거다. 첫 번째, 이 왼페이지에 있는 게 등차 수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등비 수열 되어 있어요. 등차 수열부터 볼게요. 등차 수열, 첫 번째, 등차 수열은 나와 있죠. 방금도 했지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부른다. 공차를 차이가 영어로 디퍼런스죠. 그래서 D라고 주로 불러요. 공차를 D라고 부른다. 차이. 커먼 디퍼런스면서 공통된 차이. 그래서 D라고 주로 나타낸다. 그래서 거기다 좀 써볼게요. 어떻게 그 식이 나왔는지.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라 그랬으니까 일반항을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두세요. 그죠? 거기 있는 결과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차이를 더했어요. 이게 공차라 그랬지. 덧셈으로 정의된 수율이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뭘 더한 거,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한 거,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했고, 그래서 n번째 항은 그 n-1번째 항에다가 또 d를 더했겠죠. 이렇게 해서 쭉 더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덧셈 뺄셈으로 정의된 수열은 더하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좀 이따 있지만 등비 수열처럼 곱셈과 나눗셈으로 정의된 수열은 곱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덧셈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여기 차례대로 사라지죠. 더하면 차례로 사라져요. 그러면 AN은 A1에다가 D가 몇 개냐? 1부터 n-1까지니까 D는 n-1이 N이 아니야. 지금 착각하면 안 돼. N이 아니라 n-1이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A1과 AN까지의 차이는 n-1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n이 1이어서 n-1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A19는 A4에다가 D를 몇 개 더했냐? 여기서 요거 뺄 거 몇 개? 15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치? A23은 A16에다가 몇 개? 23에서 16 빼면 몇? 7.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겠죠? 그래서 이거의 차이만큼이 더해졌다. 그 차이만큼을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항은 나와 있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린 그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거랑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별표를 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야? 초항은 에다가 D, 공차를 일정한 차이를 n-1번 더한 게 AN이다. 그리고 그 식의 의미는 요 일반항 외워야 돼. 그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그렇게 그 학교 시험에서 친절하게 주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고 기본적인 거라서. 그 외에 다른 수열들은 말 그대로 출제자가 막 만들어낸 거잖아요. 제목도 없고. 우리 앞에 제목 봐봐요. 앞에 여기 수열 앞에 제목 보면 첫 번째만 친절하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수열이 할 건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냥 수열의 합이래요. 무슨 수열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친절하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만 친절하게 주는 거예요. 무슨 수열이다, 무슨 수열 두 개를 배울 거다. 그 외에는 출제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라 좀 약간 변태적인 수열들도 있어요. 그런 수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법은 몰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개 정도를 유형을 알려주고 그거를 일반화하는 것을 공식처럼 외웠어요. 그래서 절대로 얘를 한 번에 진도를 나갈 수 없게끔 해놨는데 그게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저때 세대까지 그렇게 했다가 최근 교육과정에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학생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반항을 구하는 걸 하지 말고 대신 등차, 등비, 수열은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있으니까 걔네 정도는 일반항과 합구하는 거는 가르쳐주고 그 외의 수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반항하고 합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고 대신 식이 주어지거나 관계식이 주어지면 노가다 해서 한 10번째까지는 나열할 수 있게끔 해라가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로.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열들에 대해서는 일반항이랑 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대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일반항과 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유도하는 것도 서술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 합과 일반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다음번 그 다음에 금요일 종강할 때에 나오는 것들은 일반항과 합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죠? 몇 개 혹시나 자주 나오는 것들을 내가 강조는 하겠지만 걔를 일반항으로 푸셔도 되고 노가다로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만 출제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올해 광남이랑 공대부 예고에서 어떤 것들 올해나 작년에서 어디까지는 내더라는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유도하는 과정을 물어보진 않지만 알아두세요. 그렇죠? 덧셈으로 정의되거나 뺄셈으로 정의된 수열은 더하면 된다. 그러면 차례대로 없어지고 이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값은 옆에 빨간색 되어 있다 했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즉 뭐야? 1차 함수라 이거야.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인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단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야? 공차가 0이다 이거죠.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더한 게 없으니까 계속 일정하지. 더한 게 양수면 계속 올라갈 거고 더한 게 음수면 계속 감소하겠지. 더한 게 없으면 즉 공차가 0이면 계속 일정한 값을 띠게 될 거다 라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렇죠? 그 바로 밑에 참고 일반적으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제 N항의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그 식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즉 마치 도미노 같은 거예요. N번째는 너는 뭘 받으면 얘한테 D만 더해주면 돼. 너 1,000원 받으면 너 가진 돈 10원씩 더 더해줘 줘. 너 받으면 10원 더해서 다음 사람 줘. 미션이잖아요 그게. 너 받으면 10원 더해서 다음 사람 줘. 얼마를 받든지 간에 거기다 네 돈 10원만 더해서 다음 사람 줘. 이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죠. 걔는 뭐야? 지금 내가 얼마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 네 돈 얼마 더해서 줘요. 지금 내가 얼마냐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영화를 보면 야 이거 누가 시켰어? 아 저 그냥 누가 이거 뭐 주면 10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누가 준지 몰라요.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관계식만 나온 걸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가 마치 뭐냐면 불 붙인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불을 띡 붙이면 불 타가 쭉 들어가서 저기서 폭탄이 통 터져요. 바로 폭탄 터지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점화 불이 붙는다 이런 느낌으로 점화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긴 해요. 그렇죠? 나중에 마지막 단원 이게 7단원이잖아요. 마지막 이번 주 금요일에 종강할 때 하는 수업이 이 점화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런데 말했지만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아 이걸 보면 아 이건 전항에다 일정한 수를 더한 게 다음 건에 이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야 된다고. 다른 것들은 친절하게 줄 수 있지만 얘는 친절하게 주지 않아요. 얘는 고유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얘는 점화식이 2개야.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2개야.
항이 2개짜리일 때랑 항이 3개짜리일 때 이렇게 등차 수열 점화식은 2개예요. 하나 더 적어볼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 이걸 해두면 금요일에 할 때 좀 편하긴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이 3개라고 그랬죠. 항이 3개, 항 3개, m 플러스 1, m 플러스 2. 그러면 간격이 똑같잖아요. 왜? 다 같은 숫자만큼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야? 얘가 요놈과 요놈의 뭐라고요? 최근에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산술 평균이에요. 그죠? 산술 평균이다. 얘가 가운데 있는 놈이 얘와 얘의 산술 평균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이게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이라는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뭐냐면 am 플러스 1이 2분의 am 플러스 양 사이드의 중간이다. 즉 산술 평균이다. 이런데 이렇게 주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지.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주면 너무 쉽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줘요. 어떻게 줘? 이걸 넘겨서 전개한 형태로 줘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 너무나 명확한 얘기잖아. 얘가 얘네 둘의 중간이라는 얘기를 개나 소나 다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안 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주냐면 시험에는 이걸 넘겨서 정리한 형태를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시험에는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 세 항이 바로 등차 수열의 연달아 3개 준 거나 마찬가지구나. 요 말과 이 말이 똑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준다. 이렇게 주면 등차 수열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잘 안 주지만 그래도 쉽게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문제 배치를 앞쪽에 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던지 이렇게 주는 거고, 좀 뒤쪽에 줬다, 좀 난이도를 있게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낼 거예요. 아니면 더 쉽게 내려고 그냥 첫 장에 주려고 했다 그러면 대놓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등차에서 주던지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건 점수를 가져가려고 준 거구나. 얘네는 좀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구나. 이게 뭔지 좀 해보라는 얘기구나.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얘를 가운데 있는 놈을 양 사이드 이 세 개의 가운데 있는 놈을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단원이 수열 단원이다 보니까 이름을 또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재인 것처럼 뭐라고 불렀어요?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있는 놈을 산술 평균을 뭐라고?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있는 항이다. 등차 중앙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중앙이 아니라 중항이에요. 등차 수열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다. 등차 수열인데 셋 중에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EAM 플러스 1을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차 중항은 뭐라고? 바로 산술 평균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AN의 1차 함수인 이 일반항 형태고 1차 함수이고, 그리고 뭐야?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 기울기가 바로 뭐야? 기울기가 바로 공차다. 기울기가 공차다. 그래서 공차가 3이면 3씩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하나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하나 올라갈 때 3 올라가고, 하나 올 때 3 올라가고, 하나 올 때 3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하나 증가할 때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구나. 기울기가 공차라는 얘기구나.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대학 갈 때는, 제가 대학 갈 때는 함수적인 개념으로 시험을 전혀 안 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으면 됐어요. 그냥 일반항에다가 넣어라. 그냥 그랬는데 요새는 이 교육과정이 되게 오래 정체되고 하다 보니까 요새 내는 문제들은 이렇게 단원끼리 크로스 오버를 해서 내요. 산술 평균의 의미로 내기도 하고 1차 함수의 의미로 내기도 해요. 뒤에 문제 이따 풀어보겠지만 단순 수열적인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수적인 접근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쉬울지는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여러분이 아 이건 함수로 접근하기 쉽겠다. 요건 그냥 수열 일반항에다 대입하는 게 쉽겠다라는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334, 335. 334 일반항을 구해라. 그럼 이 공식에다 그냥 때려 넣으면 돼. 그렇지? 공식에다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거라. 1번 그 첫째 항이 5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공식에 때려 넣어야죠.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D를 얼마큼 n-1 외우시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외우면 내가 조금 힘들겠죠? 이렇게 해결이 될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1, 3, 7, 11, 15 점점점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4씩 늘어나고 있죠? 초항은 마이너스 1, 공차가 4라는 얘기니까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4, n-1 끝까지 써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335 335는 7 x-3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 이 멘트가 없는 문제가 가끔씩 있어요. 이 멘트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라는 멘트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야? 이 그냥 숫자 3개가 등차수이니까 이렇게 등차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등차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순서대로는 말이 없는데 그냥 나 혼자 착각해서 이렇게 순서인가 보다 해서 틀리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 기출 중에서도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없이 출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틀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멘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7 다음은 바로 x구나. x 다음은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놈이 바로 x가 등차 중항 아니면 산술 평균이겠지. 그래서 x가 바로 얘와 얘의 중간이겠네. 그래서 2구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하기 전에 바로 위에 여기 참고라는 걸 볼게요. 참고라는 걸 보면 몇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그 수를 다음과 같이 놓고 식을 세워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서 쉬울 때가 있다지 꼭 반드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칭성 아까 말했지만 등차 중앙이니까 간격이 똑같구나 해서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에는 쉬워요. 즉 세 번째 3개랑 5개 홀수개가 숫자가 있을 때는 이 표현이 쉽지만 짝수개가 있을 때는 이 표현이 오히려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이 표현을 따르겠다. 나는 안 따르겠다. 그냥 나는 무조건 3개는 이렇게 쓸 거고 무조건 D식 차이가 난다라고 할래. 3개는 이렇게, 4개는 이렇게, 5개는 이렇게 할래 라고 하셔도 뭐 문제를 못 풀거나 전혀 지장은 없어요. 3개는 그냥 D식 올라간다, 4개도 D식 올라간다, 4개도 D식 올라간다 하던지 아니면 책에서는 가운데를 대칭의 중심으로 잡으려고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 홀수개일 때는 편해. 가운데가 딱 지탱을 해준다고. 근데 짝수개일 때는 이게 그 값이 무너져. 왜? 짝수개가 만약에 A잖아? 그러면 A 플러스 D인데 A 빼기 D야. 나머지 하나를 어디다 놓을 건데? 여기다 놓을 거야? 그럼 뭔가 대칭이 안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4개일 때는 공차가 2D로 발생을 해버려요. 공차가 2D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 실수를 많이 한다고. 나머지는 다 공차가 D인데 짝수개다 보니까 이렇게 놓으면 4개가 안 되니까 A 빼기 3D, A 빼기 2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해야 2D, 2D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D인데 혼자만 2D니까 혼자 계산 순간 착각해가지고 틀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강요하진 않아요.
꼭 이렇게 대칭성을 놓고 가운데를 A로 박아놔라라는 걸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저는 혹시나 그러면 그냥 일관되게 이렇게 그냥 기억할래요. 그냥 다 뒤로 할래요 하든지. 강요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죠?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트의 등차수의 합 중요하죠. 이것도 역시 별표 칩시다. 말했지만 오늘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야. 뭐라고? 등차수의 일반항, 등차수의 합,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 네 개를 아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차, 등비 한 번에 다 안 나가고 등차수를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좀 예제 풀어보고 쉬었다가 등비수열을 할게요. 각각 아이의 생긴 모양이 합이라든가 그 일반항의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끊어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는지도 아까 말했지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수열의 합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했잖아, 등차, 등비처럼 고유한 이름이 붙은 애들은 얘네가 어떻게 유래됐는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등차수열 합은 옆에다 씁시다. 어떻게? 얘는 거꾸로 더하면 1.5. 거꾸로 더하면 1.5.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3대 수학자 그러면 이제 그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가우스라는 사람이 해놓은, 그러니까 3대가 고전의 3대가 있고 최근 3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수를 얘기하든 뭘 하더라도 3대가, 여러분이 제가 그냥 3대 가수를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도 공감을 못 할 수 있어요. 전 세상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가수, 뭐 3대 가수를 얘기하면 거기서 또 호불호가 갈리겠죠. 나는 걔보다 얘가 더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대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데, 옛날 사람들이 지어놓은 3대 수학자의 가우스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우스가 뭐 했냐 하면 어릴 때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냥 뭐 문제 하나 어려운 걸 내고 좀 쉬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하라 그런 거예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가우스는 어릴 때부터 뭐 집에서도 혼자 수학을 막 재밌게 공부를 많이 하고 했나 보죠. 그래서 얘가 딱 냈는데 1분도 안 돼서 10초도 안 돼서 그냥 딱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학생님이 놀란 거죠.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1, 우리는 100까지 너무 크니까 10까지만 할게요. 4, 5, 6, 7, 8, 9, 10을 합이라고 한다면, 쟤를 합이라고 한다면 얘를 거꾸로 더했어요. 거꾸로 쓸게. 10, 9, 8, 7, 6, 5, 4, 3, 2, 1, S. 그럼 거꾸로 더하면 얘 얼마야? 11이야. 얘 얼마야? 11. 얘도 얼마야? 11. 얘도 11. 그래서 11이더라. 거꾸로 더했더니 일정하더라. 언제? 등차일 때만. 늘 그런 게 아니었죠? 늘 그런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일 때만 그렇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이제 얘를 쭉 더해보면, 그럼 11이 몇 개 있어? 1부터 10이니까 11이 10개 있네요. 그게 합 2개 한 거니까 S는 2분의 10 곱하기 11입니다 라고 답을 한 거야. 55입니다. 그럼 쟤를 이제 일반화 시켜볼게요. 일반화 시켜보면 A1 초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SN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S는 뭐냐면 합이 영어로 썸이거든. SUM. 이게 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에 S자만 따서 이 SN을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합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앞으로. SN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합이에요. 그런데 수열의 합은 아까 단원 제목에서 수열의 합은 다음 단원이라면서요. 근데 왜 벌써 언급을 하냐? 다음 단원에 배우는 수열의 합은 뭐냐면
아, 청개구리 같은 애들이 있어. 난 첫 번째부터 더하기 싫은데요. 저는 7번째부터 더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짝수 번째만 더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약간 내 맘대로 우리 밑에 서브웨이처럼 내 맘대로 고르고 싶은 합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고, 얘는 그냥 고지식하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는 게 SN이고 그거는 오늘 배운다고요. 내 맘대로 더하고 싶은 것만 더하는 건 다음 시간에. 얘는 그냥 클래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말이지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거꾸로 더해도 일정하더라. 거꾸로 더해보면 AN 빼기 1, AN 빼기 2 해서 A1. 이것도 SN이죠. 걔네들을 더해보겠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건 D만큼 늘어나요. D만큼 늘어나죠. D만큼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더했으니까 D만큼 줄어요. D만큼 줄죠. D만큼 또 줄겠죠. 얘는 D만큼 늘어나고 얘는 D만큼 줄었으니까 얘의 합과 얘의 합이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하나는 D만큼 위에는 늘어나고 밑에는 줄어드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더한 게 얼마야? A1 더하기 AN일 거고, 얘도 둘 더하면 A1 더하기 AN이겠지. 왜 D 번 걸 얘한테 다시 갚아주면 AN이 될 테니까. 그런 게 몇 개가 있겠느냐? 아, 그런 게 N개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합은 어떻게 돼? 2배의 SN은 얘 더하기 N, 처음과 끝을 더한 거 A1, AN이 몇 개 있다고? N개가 있다. 그래서 그 1번 합공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SN은 2분의 N의 A1, AN이다. 이렇게 합공식이 나온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꾸로 더하면 일정하다 나온 거예요. 그 밑에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거기다가 대입한 거야. 대입한 거야. 2분의 N에 여기다가 A1, 그 다음에 아까 요게 뭐였어? A1 더하기 D의 N-1이잖아요. 그게 밑에 있는 황토색으로 칠해져 있는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써볼게요. 어차피 그냥 대입만 한 거니까. 이건 외워줘야 돼. 아까 말했죠? 등차수열 일반항이랑 합은 외워주세요. 거꾸로 더하는 게 일정하다. 이게 더 쉽죠. 얘를 일단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일반항을 대입만 하면 되니까. 얘를 일단 외워주시고, 여기서 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얘는 여기 n이 있고 여기 n이 있으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몇 차식이라고요? n에 관한 2차 함수예요. 2차식. 그렇죠? 2차식.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생겼다고? 2분의 dn제곱 플러스 어쩌고 돼 있어요. 여기 2분의 d, 초창계수가 2분의 d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합이 6n제곱 플러스 9n 빼기 3 이렇게 주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공차는 얼마예요? 공차는 그냥 얘랑 곱한 거. 공차.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해요. 공차는 뭐라고? 얘랑 곱한 거. 공차는 뭐라고? 얘랑 곱한 거. D는 10이고요. 이렇게 구하면 조금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차식으로 주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다. 2차식이면 등차수열의 합이다. 등차수열의 합이다. 공차는 얘 곱한 거 10이다. 그러면 나머지 계산들은 조금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 밑에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와 최소 하기 전에 옆에 3, 3, 6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336을 보면 1번 첫째 항이 6이고 그 다음에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22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그의 합은 뭐냐? 그러면 S15는 뭐라 그랬어? A1부터 A2까지 해서 A15라 그랬고 걔는 거꾸로 더해도 일정하다 그랬었지. 그래서 거꾸로 더한 게 15개 있지. 그게 두 번씩 겹쳐지니까 S15는 2분의 N에 N이 얼마야? 15개. A1, A15다. 대입하면 되죠. 얘에 대입하면 2분의 15, 6 빼기 2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21 곱하기 마이너스 16이거든? 마이너스 8이어서 마이너스 120이다. 네. 두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4야. 공차가 3이래. 그러면 첫 장부터 10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A10을 구하면 되지. A10은 마이너스 4에다가 D가 몇 개? 9개. 이 차이만 9개. 27에서 4 빼면 23이야. 그러면 S10은 2분의 1. 항의 수 10개. 초항 10번째 항. 5니까 그냥 5라고 쓸게요. 5 곱하기 초항 마이너스 4 10번째 항 23 5 곱하기 14에서 4 빼면 19 99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1등급 비법 84쪽에 그 밑에 볼게요. 1등급 비법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와 최소. 네,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와 최소. 읽어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한 SN에 대하여 초항은 0보다 큰데 공차가 0보다 작을 때 첫째 항이 0보다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차가 0보다 작을 때가 중요한 거야. 공차가 0보다 작을 때 그 합이 최대가 되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 공차가 0보다 작다는 건 첫째 항보다 두 번째 항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공차가 음수니까. 두 번째 항보다 세 번째 항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항보다 네 번째 항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손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첫째 항은 0보다 큰데 공차가 0보다 작으면 A1, A2 이렇게 쭉 더해갈 때 예를 들면 내가 그냥 17이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30 빠져. 30 빠져.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14야. 30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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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지겠지. 이렇게 더해 나아가는 사람. 그러려면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디까지 더해야 돼? 손해보는 순간.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더하면 합이 줄어들죠. 제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양수야? 여기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고 이 더하는 순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그렇게 써놓은 거야. 문자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뭐야? 내가 일반항이 양수일 때까지 더해야 된다고.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더하면 내가 손해는 안 보는데 이제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더하면 내가 손해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네? 음수인 구간을 더하게 되면 이제 손해보게 돼서 줄어들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SN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양수인 항들만 모두 더해야 한다. 즉 A, N, A, K가 0보다 크고 A, K가 0보다 크고 A, K 플러스 1은 0보다 작을 때 그때까지가 봤을 때 나는 여기까지 더했으니까 SK가 최대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상적인 얘기고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냐 하면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주냐 하면 이렇게 주죠. 예시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줘요. 16으로 줘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2죠. 그 다음에 8이에요. 그 다음에 4예요.
그 다음에 얼마야? 0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몇 번째 한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겠어요? 손해를 안 보겠어요? 당연히 4까지 더했을 때 최대겠죠? 그런데 0까지 더해도 내가 손해는 안 보지. 마이너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개인 걸 주기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책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라고. 답이 한 개가 아닌 경우를 학교에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까지 더해도 우리는 최대고 여기까지 더해도 최대야. 답이 꼭 한 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더하면 합은 최대가 된다. 이해가 돼? 그게 무슨 방법? 저랑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 배웠던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배울 때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일부러 안 지웠어. 합은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라고. 이거는 수열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이제 함수적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함수 출제했다는 얘기는 뭐냐? 합이 언제 최대가 되느냐를 물었을 때 이렇게 내면 이렇게 밑에처럼 내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네 번째일 때가 최대입니다. 이렇게 대칭축이 네 번째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네 번째까지 더하면 최대입니다.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 알아낼 수 있잖아. 그런데 대칭축이 딱 4가 n이 여기는 n에 관한 식이라며 4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차 함수를 딱 그렸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7이야. 2차 함수를 딱 나타냈는데 2분의 17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4분의 17이죠. 그러면 n이 4분의 17일 때가 최대입니다라고 답을 하면 안 된다니까? 왜? n은 무슨 수? 자연수야. 수열은 무슨 수? 무슨 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응? 수열은 뭐라고? 수열은 이제 수학에서 우리 함수 배우고 있잖아? 정의역이 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가 없잖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그러니까 n이 4분의 17일 때 최대라고 답을 하면 안 되죠. 4분의 17에 가장 가까운 값이 누구예요? 4분의 17에 가장 가까운 값? 4죠. 그러니까 4일 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4일 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꼭지점이라고 답을 하면 안 되고 꼭지점이 자연수일 때는 그때라고 답을 하면 되고 자연수가 아니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값이다. 지민 알겠지? 가장 가까운 값일 때가 최대다라고 답을 하면 돼요. 네? 알겠지? 그런데 지금 예시를 제가 2개 들었어요. 마지막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줬어요. 0인데 여기가 9야. 여기가 2분의 9야. 2분의 9에 가장 가까운 값은 누구? 4? 민치야 2분의 9에 가장 가까운 값은 누구? 누구? 2분의 9 가장 가까운 건 누구야?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지금 깬 네가 얘기해봐. 숫자 숫자는 넌 잠 더 깨고 2분의 9에 가장 가까운가? 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닌데? 4야? 똑같은 얘기하네? 4만 있어? 그래 4랑 5잖아. 4랑 5잖아. 4.5니까 얘가 4.5니까 4랑 5지. 그러니까 그때는 답이 뭐야? 4랑 5야. 답이 2개야.
알겠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하나면 하나라고 답을 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면 두 개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딱 4일 때 크게 깔끔하게 줄 때도 있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4라고 명확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밑에는 그거랑 반대인 상황이니까 그건 뭐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등차수열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홀수를 위주로 먼저 풀게요.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 4, 1 등차수열 등차수열 37, 34, 31, 28 공차 얼마예요? 얼마씩 줄어들어? 얼마씩 줄어들어요? 37, 34, 30, 28 얼마씩 줄어요? 3. 그 공차는 마이너스 3이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초항이 37이야.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 아까 일반항 공식 좀 외워두라 그랬지. 초항에서 얼마만큼 줄어든다라는 거 일반항 공식. 써놓을게. 얘는 A1 플러스 D의 N-1. 이건 이제 오늘 계속 안고 가자. 알았지? 얘는 A1, AN. 그게 2분의 N의 2A1 D의 N-1. 등차 등변이니까 쓸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거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3, 4, 1은 37, 34, 31, 2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일반항은 37에다가 마이너스 3, n-1 40 빼기 3n 얘가 20이 마이너스 20이 되는 넘기고 넘기면 60은 3n이니까 n은 20 공식 외우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제가 풀어줄게요. 등차수열 AN의 네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네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을 때 부호가 반대래. 그치? 근데 A, 6이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늘어나는 수열이야? 줄어드는 수열이야? 네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절대값이 부호가 반대래. 부호가 반대인데 A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생각해봐요.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A4랑 A9가 부호가 반대라니까? 근데 A6이 마이너스 1이라니까? 늘어나 줄어들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 함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숫자로 A4, A6 쓰지 말고 4일 때랑 9일 때가 부호가 반대라니까요? 근데 4랑 9의 중간에 어디가 있겠죠? 근데 여섯 번째 항이 음수라니까요? 그럼 늘어나고 있겠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의 중간이 얼마야? 4랑 9의 중간은 2분의 13이야. 2분의 13은 얼마야? 6.5야. 6.5보다 6이 왼쪽에 있지? 6이 왼쪽에 있는데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늘어나고 있겠어요? 줄어들고 있겠어요? 함수라니까요? 1차 함수라니까요? 늘어나고 있어야죠.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가 음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얘랑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야지 부호가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늘어나고 있어야죠. 함수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물론 난 이렇게 안 풀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시라니까. A1 플러스 3D A9는 A1 플러스 8D는 이거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고 쓰시고 A6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해놓고 20과 20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얘랑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만
저렇게 풀어버리면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렇게 풀었다는 게 뭐 3 같은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죠?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항이 주어진 데다가 풀어도 돼요. 함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럼 함수적으로 만약에 이거 그냥 열입하면 되니까 이거 생각할게요. 이거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6번째 항이래요. 얘는 6.5야. 2분의 1이 증가하는데 1이 올라갔어. 기울기는 이거 2분의 1이지. 2분의 1 증가할 때 1 올라갔으니까 공차는 2네. 공차가 2야. 공차가 2인데 A6이 A1 A가 마이너스 A1은 마이너스 11 일반항은 끝났지. 일반항 마이너스 11 AN은 마이너스 11 Dn n 마이너스 1 2n 빼기 13 오케이. 아니 이거 둘이 열면서 풀던지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하셔야 돼요. 3, 4, 3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2는 A2 더하기 A6은 14 A3 더하기 A7은 20일 때 A10을 구하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일반항 공식에다 넣고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네? 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나는 그냥 일반항 공식에 넣겠습니다. 네, 얘가 14입니다. A1 2D, A1 플러스 6D 뭐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왜 이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풀었냐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풀고 있으면 뭐라고 누군가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은 처음 배우거나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저는 공식에 대입하는데 왜 저한테 지랄이에요? 이런 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이미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적인 방법도 생각했는데 이게 더 쉬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풀었다면. 알겠죠? 지금은 오늘 처음 배워서 그냥 공식대로 하겠습니다 했으면 잘했어요. 그때는 잘한 거예요. 아직 여러 가지로 응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라도 명확하게 그냥 하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소개하는 단계니까 그냥 요거 연립하는 거 어렵지 않지?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그냥 여기 연립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소개하는 단계니까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소개를 해볼게요. 더 해볼게요. 그럼 A2 더하기 A6 더하기 제가 아까 어떻게 A6을 순서대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3 더하기 A6 A7이 얼마나 34가 돼.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등차 수열은 합은 거꾸로 더하면 일정하다라고 했죠? A7, A6, A3, A2. 요 합과 요 합은 똑같죠? 왜? 하나 늘어났는데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어? 4개 있는 그럼 4배에 A2 더하기 A7이 68이네. 17이네. A1 더하기 A2 더하기 A7이 17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편 지금은 근데 이게 특별히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 그냥 이렇게 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잘했다고. 알겠죠?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울 때가 있다. A10을 구하라 그랬죠? A10을 구하랬으니까 A1 더하기 D, A1 더하기 6D, 17. 이걸 풀었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푸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344.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은 마이너스 15, A1은 마이너스 15, 절대값 A3은 A4랑 똑같아요. 등차 수열인데, 봐봐요. 등차 수열인데 봐요. A1이 마이너스 15래.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계속 감소할 수 있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 씌워서 같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절대값 씌우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첫째 항이
여기서 내려가면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씌웠다고 쳐봐요. 계속 모든 항이 음수잖아요. 만약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근데 절대값 씌워서 얘가 양수가 될 리가 없지. 그치?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등치와 수열은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야 이게 A1이고 요놈이 A1이잖아. 그러면 A3이 음수일 거고 A4가 양수여서 요놈의 절대값 씌워야 A4가 되겠죠. 이렇게 함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함수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갑자기 함수적으로 생각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함수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근데 나는 흥선 대응은 저는 거부하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겠다 해도 답은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제 말은. 네? 알겠죠? 그냥 해도 나와요. 답은.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냥 나는 A4는 A1 플러스 2D의 절대값이 A1 플러스 3D네. 근데 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3D입니다. 얘를 풀어서 마이너스 15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15 플러스 3D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2D가 이 절대값이었으니까 15 빼기 3D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풀어서 푸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돼요? 근데 절대값이죠? 절대값이니까 늘 요 생각을 하셔야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써놓고 출발해야 돼. 나중에 그냥 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요렇게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D가 0이니까 얘는 모순이 생기지? 왜 모순이야? D가 0이잖아. 15, 15 지었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0 플러스 2D가 0보다 크다고 해야 되는데 D가 0이면 0보다 크다는 게 모순이 생기죠. 얘는 아니겠네? 그럼 얘겠네? 옮기면 5D는 30이네? D는 6이네. 처음 예상한 것처럼 공차가 양수네. 그럼 처음 나왔고 공차가 나왔으니까 일반 항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6에 n-1 6에 빼기 21 이렇게 풀겠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가 0이구나. 3하고 4가 0이니까 A 3.5가 제로네. 이런 표현 실제로는 없지만 그냥 답내기 위해서 쓴 거일 뿐이에요. 실제 3.5항이라는 건 없어요. 알았죠? 그냥 답내려고 쓴 거야. 3.5라는 게 0이야. 얘는 얼마에? 마이너스 15래.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5고 얘는 3.5,0이니까 얼마? 기울기 알 수 있죠? 공차를 알 수 있어요. 3.5 빼기 1분의 15가 기울기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는 있다. 즉 2분의 5분의 15 하면 D는 6이구나. 똑같이 나온다. 함수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그냥 항에다가 공식에다 대입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더 편한 대로 하시라고. 알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들로 들어가면 제가 상학함수 활용, 코사인 사인 법칙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제가 둘 다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누가 더 잘났고 우월하고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알아두시면 어떤 문제는 함수적으로 접근하기 더 쉬울 때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345 등차수열 AN에서 A6은 21 A3대 A12가 3대 1이래. 그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냐? 일반 항을 구하면 되죠?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데 근데 3대 1이라는 걸 보면 A6이 21이래. 그럼 A6이 6일 때가 21이래요. 그러면 계속 양수가 이렇게 될 때는 3대 12가 3대 1일 수가 없지. 12번째이 더 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줄어드는 상황이겠죠. 줄어들고 있어야 여기가 12번째일 때랑 3번째일 때가 3대 1이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줄어드는 1차 함수겠구나 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죠. 이제 그냥 일반화에 넣어볼게요. 그럼 A1 플러스 2D 대 A1 플러스 11D가 3대 1이야. 또 연립해서 풀면 돼요. 3A1 그냥
공식만 알면 되게 쉬운 문제라고.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안 풀 거예요. 1분 A1 플러스 5D가 21이다. 10방씩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A1도 구할 수 있고 D도 구할 수 있으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한 0보다 작다 풀면 되겠죠. 2A1 얼마? 마이너스 31D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340. 세수 10 x제곱 빼기 2x 4x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이 세수가 등차수를 연달아 이루니까 이렇게가 등차수니까 얘가 산술 평균 또는 등차 중앙이라고 했죠. 얘가 가운데 있는 놈이 얘랑 10하고 4x의 중간이다. 5 플러스 2x가 넘겨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x는 5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모든 실수의 합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시험에 꼭 내요. 수능에서 점수 가져가라고 내니까 내신도 마찬가지고 등차 중앙 문제는 그냥 쉽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산술 평균 뭐 이런 거 풀면 되니까 3, 4, 7 네, 3분의 8 A, B, C 3분의 16이 이 순서대로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니까 뭐부터 구할 수 있어요? B를 모르니까 이거의 중간이 A다 하는 건 푸는 게 의미가 없죠? 얘와 얘의 중간이 B다부터 풀어야죠. 그치? B는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6을 나누기 2한 거야. 그러면 이 3분의 16이니까 24지? 8을 그래서 B가 3분의 12야. 그럼 간격이 똑같다니까요? 간격이 똑같아요. 3분의 8, 3분의 10이면 A는 얼마겠어요? 3분의 몇? 3분의 몇씩 커지고 있어요? 3분의 2씩 커지고 있어요. 얘는 3분의 10, 3분의 8, 3분의 10, 3분의 12, 3분의 14, 3분의 16, A, B, C 다 구했다. 이렇게 하셔야죠. 등차 중앙이라는 단계를 이용을 하세요. 네. 348.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세수 A1, A2 더하기 A3, A1, A2 더하기 A3,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그러니까 이 AN도 원래 등차수열인데 얘네도 등차수열이래요. 그럼 그냥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A1 더하기 D, A1 더하기 2D, 여기는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4D. 요 놈이 얘와 얘의 중간이다. 그러면 2A1 플러스 3D가 2분의 얘랑 얘 더하면 3A1 7D. 그지? 넘기면 4A1 플러스 6D는 3A1 플러스 7D. 넘기면 A1이 D야. 그러면 AN은 A1 더하기 D의 n-1인데 A1이 D라면 그래서 DN이 됐어요. 그러면 A4분의 A6은 4D분의 6D에서 2분의 3이 됐습니다.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겠죠. 3, 4, 9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직각삼각형의 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리고 시작합시다. 세변의 길이는 등차수를 이룬다. 빗변의 길이는 25다. 그러면 그냥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풀든지 아니면 가운데를 대칭성으로 만들어주고 A 빼기 D, A 플러스 D 얘를 25로 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셔라 그랬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라. 그 다음 뭐하는데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되겠네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2다. 첫 번째 그럼 A 제곱 더하기 A 빼기 D의 제곱이 25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중간이 얘다. A는 2분의 25 A 빼기 9입니다.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요걸 해보면 몇 개 나와요. 니은식이 의미가 없는 식이 나와요. 이걸 해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니은식. 뭐가 바로 풀 것 같지만 요거 그냥 풀어야 돼. 2a 제곱 2ad d 제곱이 25의 제곱이야. 큰 의미가 없는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죠?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못 푸는 거잖아요? A 플러스 D가 25야 돼요. A 플러스 D가 25니까 A 대신 넣으면 되죠. A는 25 빼기 D 넣어버리면 됩니다. A 대신 25 빼기 D를 대입하면 이제 D에 관한 식문 나오죠? D 값이 나오니까 A 값도 나온다.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250번. 예, 고대 이집트의 수학 문헌인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다섯 사람에게 120개 빵을 나눠주는데 각자의 배당 몫이 등차수를 이루고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은 사람의 몫의 합이 나머지 세 사람 몫의 합의 7분의 1이 되도록 해라. 말이 좀 어려운데 다섯 사람이니까 다섯 사람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제가 말했지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라고 하던지 아니면 홀수 개니까 가운데를 대칭으로 박아놓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빼기 D, A 빼기 2D라고 박아놓고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라고. 정답은 따로 없어요. 대칭성이 보이는 것처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네. 가장 적게 받은 사람과 그 다음으로 받은 사람의 몫의 합이 나머지 세 사람 몫의 합의 7분의 1이 되도록 해라. 네. 그러면 요 둘의 합이 2A 빼기 3D가 요 세 사람 몫의 합이 7분의 1이 되도록 해라 라는 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다섯 사람에게 120개 빵을 나눠줬다 했으니까 이 다섯 개를 다 더하는 거. 5A가 120이다. A는 24다. 대입하면 D 얻을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뭐 어려워 보이지만 네. 351 등차수의 합, 요 공식 아까 말했지 거꾸로 합쳐서 일정하다. A2가 1, A4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네, 저 공식에다만 대입할 거야. A1 플러스 D가 1, A1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5다. 연립할 수 있죠? 네, 다 2D가 마이너스 6, D는 마이너스 3.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A1은 4입니다.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S20은 2분의 20 초항 20번째 항 그러면 10 초항은 얼마래? 4 10번째 항은 4 빼기 3의 9 계산하면 된다. 공식 외우고 풀어보세요. 외우고 풀어야 돼요. (152) 첫째 항이 마이너스 12, n번째 항이 58이래요. 그죠?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45일 때 이랬으니까 2분의 n에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 초항은 마이너스 10일에 n 번째 항은 58일에 이게 SN이잖아. 합에 넣었죠? 공식에 그게 345래요. 58에서 12 빼면 여기가 46이거든요. 자, 이걸 나누면 23이에요. 그럼 n은 얼마야? 23분의 345. 얼마예요?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 15. n이 15예요. n이 15. 아, 그럼 a 15가 58이래요. 초항은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D에 14가 58이다. 14D는 58이고 70. D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공차를 구했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라 하자. SN이라 하자. 그러면 SN이라고 했는데 15는 2분의 15 A1 플러스 A15 그게 255래. S30은 2분의 30의 A1 플러스 A31이래. 이게 960이래요. 연립하라는 얘기죠. 연립방식 풀으라는 얘기예요. 2는 나중에 나눠요. 그렇죠? 15부터 나눠봐요. 15, 5로 나누면 3이거든?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로 나누면 25, 51인가? 그럼 3로 나누면 되죠? 17. 아, 그래서 넘기면 얘가 34라는 얘기예요. 이놈이 34. 계산은 천천히 하세요. 그렇죠? 30, 32야. 그래서 이놈이 64고, 그래서 10을 다시 써보면 A1 더하기 A15는 34, A1 더하기 A30은 64. 다시 쓰면 A1 더하기 14D는 34, A1 더하기 29D는 64. 여기부터 연립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A1과 D를 구하면 S40을 다음부터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4. (23과 마이너스 4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요. 23, A1, A2, AN, 마이너스 45가 등차수를 이루네요. 이 순서대로 하는 의미가 필요하다 그랬지? 등차수를 이루네요. 그리고 여기를 더한 게 마이너스 110이에요. 그럼 봐. 여기가 n개야. 그러면 나는 얘를 지금 이게 많이 침범했으니까 얘를 B1으로 하면 얘는 n개에다가 2개 더했으니까 b의 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지? 예. 근데 여기까지 합은 마이너스 110이에요. 등차 수를 했으니까,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보세요. 얘 더하기 얘가 얘 더하기 얘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등차 수열이면 거꾸로 더하기 일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야? 23 빼기 45가 A1 플러스 AN과 같아요. 그게 얼마예요? 40에서 23 빼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 SN은 이제 끝났어. SN은 2분의 한번 보시고 N에다 A1, AN을 나옵니다. 2분의 n에 이게 마이너스 20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60이에요. 나누면 마이너스 11. 나누면 10. 그래서 n은 10이다. 그래서 350. 공식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했던 단원들 중에는 제일 쉬운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추리가지고 다 풀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뭐 이차함수적인 걸 생각하면 좋지만 생각 못했다고 못 푸는 상황들은 없다니까요. 근데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꼭 2차함수적인 발상이라던가 뭐 1차함수적인 발상을 못했다고 못 풀진 않아요.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 하지만 이제 고3 때 배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2차함수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거 보시고 네 번째 항이 37이고 아홉 번째 항이 27이고 네,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N의 최대값은 네,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네, 최대값 그러면 A1 플러스 3D는 37 A1 플러스 8D는 27 뺄게요. 마이너스 5D는 10D는 마이너스 11 그럼 A1은 30이니까 67이에요. 그러면 SN은 최대값이었으니까 2분의 N의 A1 67 그 다음에 AN 67 빼기 10의 N-1이에요. 얘 최대값이니까 정리해보자. 2차함수니까 67에다가 67을 더하면 얼마예요? 134예요. 빼기 10n 플러스 12 n으로 다시 묶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0n 플러스 140 계산으로 천천히 하세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2로 약분할게요. 5 72 n 마이너스 5n 플러스 72가 SN입니다. 그러면 그죠? 0과 5분의 72 아까 반띵하면 이거의 반띵이니까 5분의 36 이거 아까 얘기했죠? n이 5분의 36일 때가 아니라 그랬지 n은 자연수일 때의 함수 값이니까 여기에 가장 가까운 값은 뭐야? 5분의 35죠? 5분의 35 가장 가깝지? 7이 가장 가깝고 7일 때가 n이 7일 때가 최대예요. 그렇죠? n이 5분의 36일 때가 아니라 7일 때. 그럼 7을 대입하면 되죠? S7은 7 곱하기 5, 7에 35. 계산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37이거든? 7, 3, 21, 259. 답이 없어요. 7 곱하기 72에서 35, 37. 7, 3, 11. 답이 왜 없지? 이거 맞지 않나? 355. 등차 첫째 항부터 SN의 최대값은 왜 계산이 안 맞죠? 네. A면 빼기 5D가 10이에요. D가 만약 10이 아니라 D가 마이너스 2구나. 여기 계산 틀렸죠? 네, 계산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쉬운 계산을 틀렸네. 아무도 얘기도 안 해요. 그죠? 아무도 얘기도 안 해. 그럼 여러분이 손해 내니까요. 계산이 오래 걸리고 미끝나면 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D가 마이너스 2니까 D가 마이너스 2면 A1 6 43.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지금 다 풀고 있잖아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43 43 2에 N-1 43, 43, 86 86, 88 빼기 2에 N 2로 나누면 44 빼기 N 0, 44니까 22일 때 그러면 22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여기니까 22 곱하기 22 44, 484 있죠? 356 공차가 2인 등차수 A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하여 S10과 S20이 똑같아요. 네, 봐요. S10과 이것도 이제 이게
이게 바로 뭐야? 2차 함수 성질을 이용해야 쉬워요. 2차 성질을 이용할 거야. 이거 11대랑 21대랑 똑같아요. 해설에서 이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그냥 값을 대입했을 거야. 2차 함수 이걸 이용하라. 11대랑 21대랑 똑같아. 그러니까 대칭 축이 얼마야? 15지. 근데 아무것도 안 더했으니까 제로일 땐 제로일 거야. 근데 이거 얼마야? 30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최소인 게 없죠. 계속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공차가 2잖아요. 공차가 2면 점점 늘어나야 되니까 그림이 얘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되어야 했겠죠. 얘가 10이고 20이고 그래야 얘가 15, 0이고 30이고 더 최소가 되는 놈은 얘는 15. 네, 7. 어느 공연장의 관람석은 A, B, C로 되어 있다. 가운데에 위치한 비구의 관람석이 첫 번째 줄이 10석이고 그 다음에 3석씩 늘어나서 20번째 줄까지 배치되어 있다.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첫 번째가 BN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첫 번째가 10이고 그 다음에 3씩 늘어났네. B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겠죠. AN과 CN이 있는데 AN과 CN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네, 첫 번째 줄이 7석이고 그 다음에 2씩 늘어난다. 네, 이렇게. 그래서 20까지 되겠죠. 얘도 N은 1부터 20까지 얘도 N은 1부터 20까지 이렇게 되겠다. 네. 그치? 그러면 이건 2n 플러스 5고 얘는 3n 플러스 7이야. 네. 근데 전체 좌석수를 다 합치라 했으니까 AN 더하기 BN 더하기 CN은 요거 2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하면 되죠? 3n 플러스 7 7n 플러스 17이 일반항이에요. 걔네들을 1부터 20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20개니까 하나의 개수 20개에 초항하고 20번째. 초항은 초항 넣으면 얼마야? 7 더하기 17. 그 다음에 20번째에서 20 하면 140 플러스 17. 계산하면 돼. 10. 이건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죠? 네. 17. 그러면 17에 17, 34. 7하면 41. 41에 181. 네, 1814. 358.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 네, 교육형 뒷줄에 직선을 정확하게 지금 명확하게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직선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요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아까 1차식, 1차 함수 라고 했고 등차 수열 합은 2차식 또는 2차 함수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y는 ax 빼기 1이고 y는 x예요. 그지? x, 0, y인데 지금 요게 몇 차식이라고요? 이게 1차식이에요. 요것도 1차식이죠? 근데 요 선분의 길이는 1차식에서 1차식을 뺐어요. 그러니까 이 선분들의 각각 길이 합은 1차식이죠. 1차식이니까 뭐야? 등차 수열이다. 더 최근 문제에는 이렇게 함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도 출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가장 짧은 게 3이야. 가장 긴 게 42고 몇 개래? 14개야. 합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몇 개라고? 14개. 처음 거 얼마? 3. 마지막 거 42. 계산 7 곱하기 40. 7, 4, 18, 300. 답은 이렇게 된다. 됐어요? 쉬었다가 등기 수열 설명할게요.